한뚝배기 하실라예. 자, 오늘은 하이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략한 그 개요는 지난번에 다 살펴봤고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무위키를 좀 살펴보고요. 불륜 및 아우팅 논란. 아우팅이라는 거는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폭로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게 동성애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2008년 6월 2일 미주 한국일보와 스포츠 한국 보도를 통해 방송인 R씨가 이태원 게이바에서 만난 20대 남성과 동거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의하면 R씨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며 단란한 가정생활을 방송에서 보여주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엔 지금처럼 무작위로 A씨, B씨로 칭하지 않고 실제 성의 이니셜을 사용했기에 R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으나 단순 루머로 결론났다. 위에 마약 투약 사건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논란으로 하일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공범이 하일의 동성애인으로 밝혀졌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공범은 무려 20세의 청년이었다. 이미 여성과 결혼했고 자녀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양성애자나 클로짓 게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클로짓 게이가 뭔가 봤더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게이인 것을 숨기고 이성애처럼 사는 것. 아니 뭐 게이가 게이인 거 숨기지 않는 사람이냐, 다 숨기는데 결혼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직 불륜이나 성적 지향에 관련해서 하일의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공범이 마약 복용으로 인해 헛소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불분명하다. 아직 뭐 확실히 이거를 100% 증명한 사항은 아닌 겁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언론에서 하이를 아우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륜은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동성애라는 점을 굳이 부각하여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은근히 이성 간의 불륜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부당하게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였다며 동성애 여부를 보도하였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비도덕적인 일이지만 비범죄이기는 하다.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간통죄도 없어졌고 그가 몸담고 있는 종교가 마약과 더불어 불륜과 동성애도 죄악시하는 보수 성향의 종교라서 몰몬교가요. 네. 물론 모든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안 그런 종교가 없죠.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불교는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일단 성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돼지들이나 하는 거고 어쨌든 불교 스님들은 절대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건 마찬가지 어리다면 마찬가지고 몰몬교도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건데 어쨌든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 신념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의한 내부적 문제와 사회 법규와 관련된 정식 문제는 따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잘못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 자체도 상당히 반발을 사고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불륜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수의 한국 여론은 불륜을 여타 범죄 이상의 극악한 잘못이라고 보지 절대로 단순 사생활의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만으로 옹호받을 일이라고 보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이러한 여론은 하일처럼 아우팅을 당한 케이스가 아닌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하일이 언론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다른 불륜 연예인들에 비해 필요 이상 동정을 받고 묻혔다는 여론도 있다. 어쨌든 간에 범죄가 아니라 사생활일 뿐이다 라는 식의 옹호가 통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냥 다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몰몬교 생활을 1년 동안 제가 했다고 했었죠. 자발적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제가 한 30대였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신촌에 갔는데 서점에 선교사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영어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좀 걸었지.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라고.
선교사를 엘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 뭐 있으니까 한번 와라. 그냥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그 엄마가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목사가 아니고 그냥 그 두 집 건너 한 집 있는 뭐 미용실처럼 세탁소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맨날 생겼다 닫아 문 닫고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모든 걸 다 이단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또 대순진리의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얘가 좋아서 사귄 게 아니고 제가 1편에서도 봤다시피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대순진리의 여자친구를 가까이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엄마가 알고서는 너 한 번만 우리한테 꼬시면 내가 죽는다고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교회라는 것이 말짱 그거는 허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거기 그 규율에 내가 자꾸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몬교를 너무 이단시하게 되니까 나도 어떤 경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때 내가 한번 가볼 걸 왜 내가 안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직접 찾아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군포에서 살고 있어요. 군포가 아니고 대암이었었는데, 대암이가 군포인가? 어쨌든 거기 살고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군포에 그 금정역 부근에 그 몰몬교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엘더 선교사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도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엘더들은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말을 한 3개월 정도 배워요. 배우고 또 한국에 오자마자 또 그 선임한테 또 배우고 이러면서 한 6개월 정도면요, 한국인 거의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언어를 다 구사를 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다 그래요. 그런데 해외 그 파견 나가는 거는 다 자기 자비로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요. 그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푼도 대주는 게 없어요. 그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종교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욕심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굉장히 순수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 겪어 보니까 이 선교 활동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동성애를 양산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억압을 하잖아요. 이렇게 억압을 하게 되면 물도 이렇게 끄트머리를 누르면 탁 튀어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억압을 하게 되면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군대에서도 그 동성애가 또 만연하잖아요. 저도 군 병장 제대를 했고요. 거기서도 보면 뭐 서로 끌어안고 막 뭐 난리가 아니에요. 뭐 붙이기 하고 막 장난으로 그러는 거기는 하는데 막 옷 입고 진짜 한다는 게 아니고 뭐 뒤치기 하고 밤에 뭐 한 입을 쓰고 자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남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는 쉽게 접하게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왜 동성애에 더 접하게 되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냐면 일단은 여성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엘더가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한국에 오게 되면은 2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2년 동안 보통 그 엘더들의 나이가 20살에서 21살이에요. 한창 나이죠. 한창 나이 때 여성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는 거는 물론이고, 누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볼 수가 없고요. 심지어 2년 동안 TV를 볼 수가 없어요. 책만 읽을 수 있어요. 책만 읽을 수 있는데, 책도 그냥 아무런 책이나 막 읽으면 안 돼요. 종교적인 책 뭐 이런 책만 읽고, 아주 그 국민적인 그런 책 있잖아요. 뭐 베스트셀러나 뭐 이런 거를 좀 읽어도 되겠죠. 예, 그런데 뭐 좀
약간 뭐 성인적인 면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거면은 보진 않아요. 그거는 그 엘더들의 규율인데, 제가 이 엘더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내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림에 누드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싹 돌리더라고요. 보면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뭘 하겠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완전히 스님 아닌가,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스님들은 뭐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뭐 오죽하면은 그 어떤 스님이 그 신고를 했잖아요. 스님들이 하도 뭐 보스업 치고 뭐 고기 먹고 뭐 할 거 다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 몰몬교인들은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성실하게 그 금욕적인 생활을 지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강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인 거거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요. 이 몰몬교는요, 굉장히 그 종교, 그 마음에 드는 게 또 뭐냐면은, 굉장히 그 종교적, 기독교만 가면은 그 잔소리 하잖아요. 교회 가면은 뭐 하나님이 술 마시면 뭐 음탕하고 방탕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여전히 뭐 하나님이 벌 주시는 지옥을 가는, 뭐 협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별로 그런 게 없으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도들이 그거를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또 지켜야죠. 이왕 하는 거 내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한국에서 2년 동안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으니까 최소한 돈을 아낍니다. 최소한 돈을 아끼고, 구두가 하나 떨어졌는데도 이 구두 수선소에 가서 수선을 맡기는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제일 싼 데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거를 아나 봐요. 이 선교사들이 좀 돈이 없다는 걸 아는지 일부러 집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저녁을 사줘요. 저녁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초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덩달아 이제 초대를 계속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좋은 게, 상대방의 그 집을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종교의 이점인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안 하게 되면 꼭 술 마시고 이런 걸로만 빠지게 되잖아요. 술 마시고 그냥 보스톱 치고 이런 것으로만 만나지, 괜히 만나서 그 커피 마시고 뭐 이러면서 대화하고 뭐 이러려고 사람들이 만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몬교가 저 세상에 저 사람은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점심 먹으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아무런 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친분을 쌓으니까 오히려 더 그 서로 간의 유대감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제가 여기 진짜 믿으러 다닌 거는 아니었지만 있는 동안은 규율을 지켰어요. 심지어 거기서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단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지키는 신도들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다 지켰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눈과 귀를 다 닫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이는 게 뭐겠어요? 신도들이 남자예요. 신도들도 남자 신도들을 가까이 하지, 여자 신도들을 또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자 신도들이 들어오면 2명의 엘더들이 항상 옆에서 붙어 다녀요. 항상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엘더들끼리도 같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죠. 그렇게 되니까 보이는 거는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친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어떤 그 사랑이라는 그 명목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특성이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로서 사랑한다, 편지 엽서 주면서 사랑한다, 선물 주면서 뒤에 뭐 I love you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틈만 한번 껴안고 허그죠, 포옹하고 뭐 하트 그리고 막 이러니까, 야, 없던 정도 생기겠더라고. 없던 정도 생기겠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동성애적인 감정이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규율상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그 금지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그것을 부추길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엘더들이 어떤 그
선교 시스템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면을 우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청년들을 함께 2년 동안 같이 묶어두면은 어떤 서로 간에 그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2년 동안 같이 함께 있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어떻게 떨어뜨려 놓냐면 새 엘더가 투입이 되잖아요. 선교사가 새로 투입이 되면은 그 새로운 선교사를 맡기 위해서 그 두 명이 갈라지고 새 선교사와 묶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교육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그 파트너가 자꾸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서로 간의 정이 깊어지는 걸 좀 미연에 예방하려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선임이 후임을 교육하게 되면 한국어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한 3개월만 지나면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대화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 몰몬교 한번 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또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영어 교육 시간이 있기는 있어요. 영어 교육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몰몬교에서 뭔가 기대하는 거는 이 직접 백인들이니까 이 외국인들하고 어떤 그 프리토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대화를 평소에. 이 애들이 너무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영어로 하고 싶어서 영어로 막 한다고 해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얘들도 한국에 와서 얻어가는 게 그거 하나거든요. 뭘 얻어가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얻어가는 게 뭐 돈을 벌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외국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그 문화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돌아가는 게 이들의 욕심이겠죠. 그렇다면 언어야말로 이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더 쓰고 싶지 얘네들도 뭐 영어를 쓰고 싶겠습니까? 영어 쓰면 하품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교육 시간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정도 교육이야 뭐 우리가 뭐 학원에서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평소에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몰몬교는 그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으로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건데요. 전부 자발적으로 지키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또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이 몰몬교는요. 굉장히 보기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일단은 기준으로는요, 술, 담배, 커피, 녹차도 먹지를 않는데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녹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다 먹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바카스라든지 이런 것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혼전 순결 이것도 규정이 있고요. 결혼 전에는 순결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다음에 거의 생활이 몰몬교 안에서의 신도들끼리의 어떤 담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결혼도 주로 몰몬도 신도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그 목사를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그 목사가 나한테 결혼 어떤 선보살이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다. 몰몬교 신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조금 지나니까 또 신도들끼리 자꾸 저한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유독 심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거를 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이 몰몬교의 전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타주가 보면은 타일 씨도 그 유타주에서 가족이 7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핵가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7명씩이나 되는 게 대가족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유타주가 다 그렇다 이거죠. 몰몬교로 인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의심이 드는 거는 뭐냐면은 로버트 할리가 한국에 와서 그 갑작스러운 그
몰몬교인도 아니고 그다음 미국인도 아닌 한국인 여성분하고 갑작스러운 결혼을 올렸는데, 그것도 제가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그 하일 씨가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성분이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을 했더니 눈물을 핑 흘리면서 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 생각에는 어떤 가족 중심주의고 어떤 몰몬교 신도들끼리의 결혼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종교인데 왜 굳이 한국 여성과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혼을 했을까? 저는 이게 어쩌면 그 몰몬교를 한국에 침투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 씨가 갑자기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로비가 있지 않으면 부산 사투리를 썼다는 것도요, 어쩌면 한국인의 정서에 쉽게 정착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돼서 어떤 방송인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방송인이 몰몬교임을 밝힘으로써 몰몬교가 한국 사회에 거부감 없이 쉽게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하일 씨가 투입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확인된 건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앞뒤가 좀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방송에서 하이 씨가 뭐 나는 몰몬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몰몬교 들어가고 나서 신문이 있잖아요. 종교 신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방송인 하이 씨가 몰몬교 선교사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몰몬교에 한번 시험 삼아 들어갔던 사람들이 신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의 경계심을 풀게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